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1일 이전 영상 마지막 날의 바로 다음 날이고요. 오늘 물주기를 하려고 식물들을 살펴보다가 이 은숙이가 위에 이제 새로 자란 잎들도 많아졌는데 작년부터 잎을 내오고 있던 이 아래쪽 줄기들은 이제 녹색 잎 부분이 조금만 남고 약해져서 아예 하얗게 변한 오래된 줄기들을 조금 잘라주면서 위에 새로 난 잎들의 생장을 조금 더 북돋아주고 싶어서 이 아래쪽 줄기들을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멀쩡한 새로 자란 줄기도 잘랐네요. 이만큼의 든든했던 잎들을 잘라주었고 이제 이렇게 한결 푸릇푸릇한 모습이 더 강조되어 보이는 은숙이 되었습니다. 오늘 물주기 하고요. 아이고 화분에서 물이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고요. 땅이에게 소파 자리를 양보하고서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야콘디우스가 이제 완연하게 꽃의 얼굴을 보여주었는데요. 다화성 튤립이어서 꽃을 보여주고 있는 구근들을 발견을 하고서 다음에 꽃들도 이 꽃들이 지고 피어주려나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짠! 이렇게 아예 겹꽃 튤립만 심은 이 화분의 바야콘디우스가 이렇게 쌍둥이처럼 한 구근에서 두 개의 꽃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기해요. 다화성 튤립이 피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부카 스피랄리스도 튤립과는 먼 식물이지만 올해 두 번째 해가 되면서 두 대의 꽃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쁘죠? 오늘은 드디어 올해 첫 번째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제가 겨울에 친구에게 선물 받은 엔젤 스킨답서스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녀석을 여기 토분에 식재를 해줘 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이 그린 하트 클럽에서 벽면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 식물을 보고 사장님께 몬스테라 두비아냐고 여쭤봤는데 엔젤 스킨답서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엔젤 스킨답서스도 벽을 타고 올라가는구나, 너무 좋다 하고서 거기서는 이제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구입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 말을 기억해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많이 키워가지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영상으로 올라와서 안전한 날이 되었구나 하고서 오늘 분갈이를 합니다. 일단은 토분이랑
깔망 가져왔고요. 이 깔망은 이렇게 수세미로도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많이 쓰긴 했는데 이거 다음에 수세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세미대로 쓰고 이거 다음 수세미를 데려오면 깔망 대신에 써보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연 분해되니까. 흙은 제가 퇴비랑 재활용한 흙을 반반씩 섞어둔 것을 상토 대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토의 완전한 대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포부로는 올해에는 흙을 최대한 안 사고 싶어서 퇴비는 지금 만든 지 한 달은 좋게 넘어서 그래서 재활용한 흙이랑 퇴비를 섞어서 흙을 재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흙을 써보겠습니다. 다녀왔어? 바닥에 한층 깔고요. 일단은 칠리 화분을 주물주물 해주고요. 뿌리가 이렇게 나왔네요. 우와, 건강한 흰색 우동 뿌리들도 보입니다. 또 이렇게 상토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영양분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이렇게 분갈이 할 때 나오는 이런 상토랑 퇴비 흙들을 반반씩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뿌리가 쉽게 빠지는 것으로 유추하셨겠지만 이 화분 흙이 마침 오늘 물을 주면 딱 알맞은 정도로 마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주기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게 보이네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의 3분의 2 정도의 시점에 있는 3월 19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흙이 말라있는 식물들을 물주기를 완료하고 오랜만에 너무너무 설레는 이 택배가 도착을 해서 같이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뿌리 체크했어? 우와, 이걸로 보입니다. 우와, 묵직한데요? 열어봅시다. 제가 정말 식물들을 온라인으로는 잘 안 사는 편인데 아이플랜트 사장님께서 무려 일본에서 우와 또론또론또 또론또론 또론또론또 이 비올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꽃이 택배 박스에서 먼 길을 오느라고
약간 지쳐있는 상태인데 며칠 후에 조금 더 기운 차리면 자랑할게요. 근데 이 모종은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저는 아주 처음에 오픈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매진이 막 되는 걸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예쁠까 이러면서 이것은 노을 같고 이것은 너무 예쁘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5차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은 1차니까 다음에 노려보자 이랬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지금 또 봄이기도 하고 조금 일찍 봐야 예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땅이 딱 땅이 거네. 그래서 이 뒤늦게 남아있는 품종 중에서 한 선택지가 많이 없었는데 이 꽃이 마음에 들어서 이 녀석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꽃이 모두 얼굴을 보여주면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비올라는 이렇게 이만큼 자랐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비가 날개를 펼치는 것 같다고 어제 트위터로 인사를 드렸는데 이 녀석은 이 정도의 크기의 꽃을 피우고 있고 지금 봤을 때 이 녀석은 꽃이 이 오른쪽의 비올라보다 조금 더 크게 자랄 것 같아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이고요. 유독 눈에 띄는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0번째 영상에서 보송보송 잎눈을 부풀고 있던 털복숭이가 이렇게 완전 형태를 바꿔서 완연한 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 잔털은 남아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하얀색 잔털 보이시죠? 이렇게 완연한 상수리나무 잎으로 자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이한 형태지만 나중엔 제 손바닥만큼 커지고 형태도 조금 더 길쭉한 눈사람처럼 되거든요. 이런 어린 잎의 모습을 한 상수리나무의 봄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올라 말고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봄맞이 양재꽃 시장을 다녀왔거든요. 너무 예쁜 식물들이 많았는데 제가 음선해서 데려온 식물들이랑 씨앗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데려왔으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째가 되어서 오늘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죠. 바람 냄새 나지? 나가볼까? 그렇지. 보리 오빠가 먼저 가네. 땅에도 나가볼까? 오짜. 어찌. 비올라는 이렇게 물을 한번 주고서 해가 어느 정도 드는 이곳에 두었고요. 그리고 양재꽃 시장에서 데려온 두 식물은 이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은 솔채이고요. 이 녀석은 무늬향 플록스예요. 제가 트위터에서 동경하고 있는 저의 로망인 정원 선생님께서 향플록스를 언젠가 추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양재꽃시장에 가면서 내심 향플룩스가 있으면 좋겠다 싶긴 했거든요. 근데 완전한 제가 찾던 향플룩스는 없었고 이 무늬 향플룩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이 아주 똑같을진 모르겠는데 향기가 제법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꽃 한 송이만 피어 있었는데 한 3일 동안 옆에 있는 다음 꽃송이들도 제법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물들은 그 양재꽃시장 온실 바깥에 있는 거기 야생화랑 정원 식물들 주로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둘 다 3,000원씩이었고 어제 보니까 뿌리파리가 날아다니고 여기 붙어있는 게 보여서 불가피하게 뿌리파리는 난이도가 은근히 퇴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니도 핑크색 가루 약을 뿌렸습니다.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조금 뿌려서 약간 1차적인 방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 분갈이 해봅시다. 이렇게 2개의 토분을 가져왔고요. 일단은 토분 안에 있던 흙을 비우고 깔망을 넣어주고요. 땅이 왔어? 이렇게 제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장애인의 공간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배수층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글을 보고 뼈를 맞은 분재 관련 서적이 있었는데 그 뼈를 맞은 장면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생각하면서 배수층을 넣어서 분갈이를 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난석을 넣어주었고요. 흙을 한 겹 깔고 여기에는 이 향플룩스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코니도 농약도 있으니까 장갑 가져올게요. 아유, 무리가 실하네요. 이 겉에 지금 알아서 떨어졌는데 이 위에 있던 흙들은 여기 코니도도 있긴 하지만 이 먼지 같은 것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겉흙은 조금 이렇게 덜어내고 위에 새흙을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겉에 흙을 조금 덜어내고 이 흙이 심겨진 걸 보니까 약간 모래가 되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 지금 재활용한 흙이랑 탭이랑 반반씩 섞여 있는데 모래랑 비슷한 마사토랑 배수가 강한 흙들을 조금 더 가져와서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사냐초랑 이거는 마사토를 반반씩 가져왔고요. 조금 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만들어주고 약간 늘어지면서 자라는 것 같아서 살짝 긴 화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예뻐. 이렇게 향플룩스를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은 지금은 꽃의 모습을 짐작하기 힘든 이 솔채를 심어주겠습니다. 이 녀석도 일단 화분의 흙을 덜어내고요. 깔망을 깔아주고요. 솔채도 화분에서 꺼내서 이 녀석도 실뿌리가 멋있게 자랐네요. 이 녀석도 간단하게 겉에 위특을 조금 덜어내고 하얗진 약해진 잎도 떼어줄게요. 이거는 줄기가 약한 식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할 때 이 모종이 통째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 모종이 약하고 하늘하늘한 것이면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비틀거나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똑똑 뗐어요. 그리고 아래 뿌리도 살짝 풀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배수층 깔고요. 이렇게 깔고요. 한 겹 합니다. 한 겹 깔고 뿌리를 넣습니다. 조금 더 깊이가 있어야겠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늬향 플록스와 솔채 꽃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봄 분갈이 한 식물들이고요. 또 땅이 고사리 냄새만 맡는 거예요. 오, 긴장돼. 땅이 어찌 당근 씨앗을 사왔습니다. 이것은 2,000원이었어요. 신흑전 5촌 당근. 이번엔 큰 녀석으로 파종해 볼 겁니다. 베란다 나온 김에 식물들 움직임도 짧게 볼까요? 바로 따란따란따 이렇게 아스파라거스에서 굉장히 두꺼운 이런 아스파라거스 세 촉을 발견을 했고요.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그 전에 이 녀석,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이랑 여기 이 녀석 두 개를 발견을 했었는데 새로운 촉 두 개가 더 나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선을 사로잡는 이 새싹은 저희 어머니가 게릴라 파종해 두신 더덕 씨앗이 먼저 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봄에 파종한 더덕 씨보다 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튤립이 이제 곧 꽃을 피울 것 같은데요. 바야콘디오스는 이렇게 노란색을 강하게 보이면서 개화를 시작하고 있고 W, 화이트벨리로 주축이 되는 꽃도 이렇게 피었고요. 겹꽃 튤립 화분에서도 쌍둥이 바야콘디오스만 보였는데 이렇게 양쪽 새 삼각형으로 화이트벨리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개화를 앞두고 있는 튤립들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슬프게도 이 무스카리는 지난 영상 이후로 아마도 집밥구리에게 먹이가 되면서 꽃의 모습이 없어졌고요. 여러분, 오늘은 3월 22일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고요. 다음 영상까지 기다리면 뭔가 꽃들이 다 만개를 할 것 같아서 튤립이 피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꽃잎이고요. 꽃잎에 약간 녹색 무늬가 있어서 멋있더라고요. 사진상으로는 약간 주황색 빛까지 같이 나타나는 걸로 보였는데 아직은 노란색을 주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벨리도 꽃받침 무늬랑 깔끔한 흰색이 너무 멋있죠. 저의 예상대로 너무 멋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송이가 같이 피던 꽃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3일이 지난 3월 25일 아침이고요. 이렇게 그 3일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져서 쌍둥이의 형태처럼 개화를 하던 이 바야콘디오스는 이렇게 꽃잎 끝에 살짝 붉은빛을 물들이면서 이렇게 개화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의 바야콘디오스는 붉은색 염료가 한 곳에 뭉쳤습니다. 이렇게 가장 위에서 보면 저기 꽃술이 보이실까요? 노란색 꽃술이어서 잘 눈에 띄진 않지만 이렇게 거의 만개에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탐스럽게 이렇게 꽃을 피웠고요. 날씨가 이제 정말 봄이 코앞으로 온 것 같은데요. 땅이 너무 반갑다고 하시던데. 아이고. 원종 튤립은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무화과는 이렇게 또 다시 작년의 모습처럼 별 같은 잎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도깨비 뿔 같은 연두색 촉도 이렇게 자랐어요. 안개나무는 이렇게 아주 힌트만 보이던 연두색 잎눈들이 이렇게 크게 부풀었고요. 이 뒤에 무늬향 플럭스도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양재꽃시장에서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한 송이만 비어 있었던 꽃이 이렇게 5송이가 비어 있고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꽃시장에서 맡았던 향기보다 약간 연해졌는데 저는 그게 더 좋네요. 이렇게 꽃을 무사히 피우고 있습니다. 예예예. 그리고 비올라는 이렇게 점점 꽃을 피우고 있는 꽃들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피어난 꽃들 2개가 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피어난 꽃들이 이렇게 얘는 볼 양쪽에
하트 모양 물감이 번졌네요. 이렇게 한 송이, 또 여기는 연하게 물감이 묻은 두 번째 송이, 두 송이가 피어있고 그 옆에 다음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쭈롱, 여기 세 번째 쪽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날이 조금 흐린데 덕분에 이렇게 날아가는 색들이 거의 없게 활짝 핀 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올 봄에는 또 계속 빨라지던 매화 개화 시작일이 유독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땅이 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만의 속도를 찾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가까운 곳이라도 집 앞이라도 새싹들 움트는 모습, 꽃핀 모습 눈에 담으시면서 봄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가벼운 정원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112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녕. 여러분은 이제 모두 땅이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야기죠. 바로 다음날 비가 내리고 화창하게 개어서 튤립이 이렇게 만개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화이트 벨리는 작약처럼 이렇게 햇빛 가장 잘 받는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과하게 꽃을 피웠고요.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잎을 닫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바야콘디오스는 만개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보다 노란색 이 끝에 약간 아케보노처럼 붉은색 실선도 보이고 약간의 붉은색이 조금 더 번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야콘디오스는 프릴 달린 아케보노 같습니다. 근데 향기도 너무 좋고요. 제가 처음 다화성 튤립을 키워보는 거라서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이제 꽃대를 잘라줘야 또 다음 꽃이 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 혹은 한 번에 여러 개의 꽃을 피우고 개화가 끝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잘라서 꽃병에 꽂아두고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이 화이트 벨리는 너무 멋있었던 게 여기 이 살짝 남색,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꽃술이랑 꽃잎이 지금 합쳐져서 자란 것 같은데 멋있는 색깔의 꽃의 기관도 발견을 했고요. 아쉽게도 이 화이트벨리는 향기는 약간 일반적인 꽃향은 아니고 약간 밤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향인데 그래도 다양한 화형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고 있고 또 너무 반가웠던 게 지금 꽃 크기는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하게 작지만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
작년에 튤립 공원에서 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종 튤립 화분에서도 저기 보이시나요? 약간 무스카리처럼 저 땅 가까운 곳에서 꽃대가 나기 시작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편집하는 속도보다 개화하는 꽃들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계속해서 끝날 듯 끝나지 않게 추가 촬영하게 되는데요. 진짜 안녕.